구호쇼 월요일 코너 뉴스 게임, 통찰력으로 뉴스의 미래를 행방을 예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뉴스의 미래를 예견해줄 이른바 뉴스 게이머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뉴스 게임 나오신 후로 뭐 뉴스 예보가다, 심지어는 뉴스 점쟁이다 이런 말까지 제가 저 기사 제목에 붙는 걸 봤어요. 네, 그 다음 날인가,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 국정 스타일을 한번 잘 보면요. 예. 그 정도 좀 감이 오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좀 깊은 정치 쪽에 조예가 깊은 분들은 이 정도 예측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상돈 교수의 예측들이 들어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뉴스 예보가, 뉴스 점쟁이 이런 얘기까지 들으시는 건데, 네. 어쨌든 오늘은요, 새누리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김무성 대표로는 대선 승리 어렵다, 친박에도 대선 준비하는 사람 여럿 있다라면서 김무성 불가론을 외쳤고, 그러자 김무성 대표 측의 김성태 의원은 이분이 술 취해서 한 소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받아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의원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예. 윤상현 의원이 술 먹고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청와대 전체가 술 먹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 그 청와대랑 다 교감했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예. 자기 혼자 개인적인 생각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아니, 윤상현 특보는 저 귀국해가지고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 난 술 먹고 한 얘기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분명히 선 그었는데요. 청와대 쪽에서도 선 그었고요. 네, 그건 당연히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이렇게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보지 않고 그런 기류가 있는 거죠. 네. 아하. 그러면 결국 공천 주도권 싸움, 공천 파워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가요? 네, 일단은 김무성 대표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사실 김무성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 때 김영삼 당시 그 한나라당 총재라고 불렀나요? 대표 또는 예. 김영삼 대통령 때 이회창 총재 이렇게 버금갈 정도의 어떤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 못하죠. 네, 그래서 청와대를 좀 너무 좀 쉽게 생각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 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의 어떤 의중을 좀 살펴서 타협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연 김무성 대표가 그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그 제도를 도대체 아는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돼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아니, 지금 정치 사활을 걸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김무성 대표인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다라고 우리 정치학 박사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지도 면밀한 사람이 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고, 여야가 함께 해야 된다라든지, 그렇죠. 청와대도 동의해줬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좀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답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말만 총론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거 있고. 그러니까 현재 비판적인 쪽에서 제기하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못 하고 있죠. 주도 면밀하게 하지 못한 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럼 본격적으로 예측을 해보죠. 친박과 김무성 대표가 벌이는 공천 파워 게임, 결국은 누구 승리로 끝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양쪽에 다 상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청와대나 또는 이른바 친박 집단들은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아니더라도 당원 당규상의 상향식 공천에 그대로 맡기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각별한 지역이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퇴임 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랄까 나아가서 자신의 부친의 어떤
그 유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여당의 상당한 부분의 지분이 필요하고 그 지분은 경북대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것을 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가 전면전에서 상처 입을 경우 지금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대선 후보에서 압도적인 유리예요. 압도적 2위하고 차이 많이 나는. 상처 입으면 그다음에는 누가 등장하는 거죠? 말하자면 윤상현 특보가 말한 친박에서 준비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뭐 그렇게 등등 뭐 삼선 사선 그러는데 사실 뭐 대부분 그렇게 거론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사람들이 정치를 좀 읽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웃고 말죠. 시간 얘기로. 그래서 이제 한간의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 특히 뭐 베이징에 유엔 사무총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것도 유엔 사무총장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른바 동유럽의 압제적 지도자들 곁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렇게까지 올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그게 있죠. 무슨 말씀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앞줄에 세워주는 것에 박기문 총장은 뒤로 빠지면서 그 자리 앞으로 세워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뭐 이랬다. 아니, 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제가 서방 국가 지도자가 다 한 명이 가지 않았죠 이번에. 그랬죠. 근데 유엔 사무총장도 안 갔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서 한번 그 사람 인물을 보세요. 그게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 들어서 서방 국가인지 이거 무슨 러시아 중국 변방 국가인지 혼돈이 될 정도 아닙니까요? 그런데 반 총장이 그 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유엔 사무총장이 간 그런 자리라는 그런 게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두 분 사이에는 상당한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박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 사이에 교감이 있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여당의 주자가 지금 반기문 총장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러나 뭐 본선의 경쟁력이 있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죠. 그거는 뭐 국내 정치를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측 확신도 얼마나 보세요. 오늘 이게 뉴스 게임이라서 뭐 이런 것도 물어야 된다네요.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상당히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총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런 점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새정치연합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스게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는 참 저 내년 총선에서 80석밖에 못 얻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분이 이상돈 교수세요. 아까 문재인 대표가 이 얘기 듣고 되게 화 많이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지 왜 이러냐 뭐 이런. 근데 이제 그러시면서 그때 이상돈 교수가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이대로라면 참패지만 아직 회생의 기회는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셨어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비책이 뭔지 오늘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뭡니까? 아니 뭐 비책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좀 과거의 경험에서 좀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좀 아직은 뭐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게 좀 자신과 새정치연합을 좀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객관적으로 밖에서 멀찌감치. 밖에서 볼 때는 지금 뭐 저런 모습을 갖는다고 해서 혁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새정치연합의 문제는 그 이른바 후보를 가장 정당에 중요한 게 후보 내는 것이죠. 후보를 내는 것이 그 본선의 경쟁력에서 뒤지는 사람을 왕왕 후보를 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새정치연합 또는 야권에서 하는 후보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 이것이 좀 왜곡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정치연합 내 여론조사가 왜곡돼서 계속해서 총선에서 선거에서 패배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 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이 보는 시각이 반영되는 게 여론조사인데, 그렇죠. 거기 여론조사는 항상 그렇지가 않고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제가 몇 년간 지켜본 안에 큰 문제인데, 이번 혁신안에서는 그 점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혁신안 반대하세요? 교수님도?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서 잘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좀 그런 제가 말씀드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성이 있느냐 말이죠. 현실성. 사실 공천이라는 게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뭐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맡겨놓고 공천 그냥 당대표가 따라가겠다. 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제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천은 과학이 아니죠. 침대는 과학일지 모르겠어요. 공천은 과학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공천은 과학이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공천은 정치의 예술이다. 정치의 예술이다. 박근혜 대통령 어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말하자면 일반 여론조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서 그런 철학과 비전을 반영한 공천은 아니라 선거에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오늘 좀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분들이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상돈 교수가 비책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뭡니까? 근데 뭐 제가 그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공천론에서 좀 그냥 무슨 혁신안에 따라서 그 고식적인 어떤 객관적인 기준, 공천의 객관적인 기준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뭘 해도 한계가 있어요. 뭘 해도 한계가 뭐 그런 것에 의존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공천에 파동은 안 생길지 모르겠어요. 진통은 없겠지만은 무난하게 공천에서 무난하게 패배하죠. 그 아마 박지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한 것 같아요. 무난하게 공천했다, 무난하게 패배한다. 그러면은 그 무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막 물갈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국민들한테 충격요법 가고 이래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말하자면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그 닥쳐오는 선거에서 요구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뭔가 또 그 당의 무언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좀 분란은 무릅쓰고라도 어떤 철학이 있는 막 이런 공천을 해야 하는 거죠. 분란을 무릅쓰고라도 조금 더 파격적이고 철학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천은 과학이 아니다. 오늘 이상돈 표 어록 나왔네요. 네. 교수님. 시간이 조금 있으면은 저는 2004년에 그 탄핵 역풍 때 한나라당이 대처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이렇게 가면 한나라당이 70석이 안 나오더라. 이걸 알고서 놀래서 그 최병렬 당시 당대표 등등 몇 사람이 정계 은퇴를 했죠.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 이제 대표가 돼서 120석을 만들어냈죠.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 다른 당의 경우지만 한번 그 전례를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20초 남았는데요. 그냥 한 가지만 여쭙고 제가 다음 주로 또 넘길게요.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은 그 톡을 해서 나옵니까? 본인이 혼자 나올 수는 없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문재인 대표 체제가 총선에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잘 안 되면은 또 그래서 진짜는 어떤 여론조사를 미리 해봤더니 2004년에 한나라당처럼 뭐 60밖에 안 나오겠다, 70밖에 안 나오겠다, 뭐 이런 상황 같으면은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대표한테 2, 3개월이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하네요. 손학규 대표가 고문이 나올까 말까도 결국 문재인 대표 2, 3개월에 달려있다. 이 예측의 확신도는? 글쎄요, 그건 확신되기보다 대체로 이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확신하시는군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뉴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뉴스게임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